안녕하세요. ND의 부동산 랩 ND입니다. 예, 오늘은 2019년 7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예, 오후 7시 50분 정도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예, 날씨가 아직도 굉장히 후텁지근합니다. 예, 제가 이제 이전 영상에서 부동산 가격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들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예, 그 중에서도 예, 어떤 것들이 좀 가장 중요할지, 어떤 요인이 중요한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저도 이제 그 부동산 가격을 결정짓는 수많은 변수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꾸준히 공부를 해 보면서 예, 그 사람들의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발표된 예, 소비자 동향 지수, 예, 경제 상황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심리의 변화 모습을 한번 같이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한국은행에서 예, 어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기 앞서서 예, 좋아요와 구독하기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은행에 가 보시면요. 예, 많은 그 볼거리들이 있습니다. 예, 경제에 관심은 꾸준히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중요한 자료들도 꾸준히 들여다보시면서 경제에 대한 감을 길러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7월 26일자 예, 발표된 보도자료를 보면요. 2019년도 7월달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 발표 자료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한번 그 PDF 파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이렇게 저는 좀 이제 그 작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 이게 한국은행에서 매달 발표하는 예,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 보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라고 해서 CCSI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Composite Consumer Sentiment Index라고 합니다. 뭐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겠지만 그 소비자 동향 지수 중에서 이제 6가지 정도가 이제 주요 지수가 있는데 자, 저희 같은 경우에 관심 있는 것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택 관련해서 나와 있는 거를 보기 전에 예, 소비자 심리 지수의 추이들을 하면 보면 이건 전체적인 이제 그 소비 심리 지수죠. 예, 지금 상황 보면 뭐 크게 예, 좋아진 것도 나빠진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100을 기준으로 해서 뭐 떨어져 있는 상황이네요. 그 심리 지수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닌 상황입니다. 예, 그 소비자 동향 지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한번 나중에 시간을 내서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저 같은 경우에 관심이 가는 거는 이제 주택가격 전망 CSI. 사실 이게 중요한 지수죠. 과거에 보면 예, 2018년도 11월 달에 101로 해서 했던 것이 95, 91, 84, 83까지 떨어졌었네요. 그러한 그 주택가격 전망 CSI, 그러니까 소비자 심리 지수가 83까지 떨어졌다가 예, 4월부터 오르기 시작하더니 5월달에 93, 6월달에 97, 7월달에 106, 드디어 100을 돌파를 했네요. 자, 100을 돌파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라고 하면 향후 1년 후의 집값에 대해서 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 후에는 집값이 오를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지수들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죠. 특히 이제 이런 그 주택가격 전망 지수가 실제 가격과 밀접히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는 선행지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잘 본다라고 하더라도 향후에 집값의 흐름을 어느 정도 유추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기대 인플레이션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 주택가격 전망 지수 해가지고 예, 작년에 2018년도 11월 달부터 나와 있는데요. 예, 흐름을 보시면 100을 넘었다. 예, 시장이 반등을 해서 지금 완연하게 상승하고 있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지표인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나라 전체의 그 통으로 나와 있는 지수이기 때문에 실제 지역별로 그 지수들을 쪼개서 본다라고 하면 예, 그 심리 지수가 지역별로 많이 다르게 나와 있겠죠. 한번 서울 한번 볼까요? 서울 주택 심리 지수. 예, 주택 심리 지수. 예, 어제 발표된 이 블로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와 있는 얘기인데 예,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거든요. 예, 요거. 주택가격 전망 CSI. 예, 서울 같은 경우에 2월 달에 85를 찍었다가 예, 지금 112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112면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그 작년 9.13 대책 전후로 해서 그 심리 지수가 120까지 올라왔었습니다. 거의 그 수준까지 육박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최근에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 예, KB 국민은행 자료를 보더라도 거의 뭐 6주 동안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 시장의 상승 모습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예, 이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KB 예, 부동산 정보 예, 예, 금요일날 발표된 자료죠. 예, 예, 어제 일자로 발표된 KB 예, 시장 동향 시계열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매매 중감 표를 보면 예, 확연하게 예, 이 서울시장 지금 예, 확연하게 눈에 띄죠. 예, 거의 뭐 불이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씩. 예, 이게 작년에 9.13 대책이 나오기 전후에 예, 시장의 모습입니다. 예, 그 전에 시장이 굉장히 불이 붙어 있었던 거죠. 자, 이런 흐름입니다. 초기 단계가 이 정도 수준인데, 예. 2018년도 예, 그 5월 달부터 예, 예, 시장이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해서 예, 7월 달 이때까지 시장이 많이 달아오르는 거죠. 그래서 파리 대책이 한번 나왔었고 그로 인해서 일시적인 소강 국면이 있다가 결국에는 다시 이 시장이 이제 불이 붙은 거죠. 자, 보시면 예, 과거의 흐름이 미래를 예측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예, 보시면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8월 달, 9월 달 예, 상승이 예상이 되는 이유도 결국에는 예, 이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사실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관성의 법칙이 잘 적용하는 시장이거든요. 자, 이런 추세를 거슬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정부가 일시적으로 그러한 그 강력한 대책을 내놓더라고 하더라도 그 브레이크는 되겠죠. 그 브레이크는 되겠지만 이 관성은 잠시 멈춰 있다가 다시 예,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 9.13 대책 이후로
시장이 올해 거의 뭐 6월 달까지 소강 국면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다가 지금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이런 지역들 색깔이 많이 짙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지방에서도 지방은 이제 대구 그다음에 뭐 광주 뭐 대구뿐만 아니라 대전이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오랜 동안 저평가된 상황으로서 장기 상승의 국면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수도권도 지금 뭐 성남 같은 경우에 분당을 성남 뭐 수정구 분당구 지난주에 많이 올랐습니다. 0.1% 이상 올랐으면 많이 오른 거죠. 그 다음에 과천이 그냥 과천은 사실 그 시장이 작기 때문에 수요가 몰리면 급상승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광명, 과천이나 광명 이렇게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 거는 재건축 이슈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흐름이 지금 뭐 구리도 이제 뭐 8호선 호재권이 있고 해서 지금 서울은 이미 상승의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고 이러한 그 모습들이 이제 인근 수도권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분당까지 넘어갔고 지금 이제 수지도 분당으로 넘어갔으면 이제 또 수지도 이제 영향을 받죠. 이게 이제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패턴이 있습니다. 보시면 경기도에서도 여기는 이제 그 KB 지수에는 아직 확연하게 올라와 있지는 않은데 일단은 그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왔죠. 수지 같은 경우에도. 자, 그래서 사실 이렇게 그 시장 조사 기관 뭐 한국감정원이나 뭐 KB 국민은행 부동산 124 여기에서 발표가 나면 그게 뭐 실시간으로 시장 정보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시장은 그거보다 이미 뭐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시장을 실제 많이 그 현장을 많이 가보라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디 있나요? 그 PDF 파일이 여기 내가 열었던 게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다시 한번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서울도 이미 100을 훌쩍 넘어서 112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장은 과열 국면에 직면했다. 강남뿐만 아니라 지금 강북까지 지금 급등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봤었을 때도 지금 지방 강역시들 뭐 대구나 대전이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심리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제가 이제 일전에도 그 부동산 가격을 결정짓는 주요한 변수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그 심리 지수가 많이 회복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 측면에서 지금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했고 또 향후에 또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금리 인하 얘기도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명분은 어느 정도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반도체 주요 수출 제품을 못하게 막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내 경기가 이제 영향을 받게 되고
그렇다라고 하면 정부에서 시장을 뭔가 좀 그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금리, 재정 확대, 그다음에 통화를 풀어야겠죠. 재정 확대 정책도 펴야 되고, 그다음에 양적 완화 정책,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하를 함으로써 시장에 돈을 많이 풀어야겠죠. 그래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더 예상이 되는데, 이러한 금리 인하는 또 심리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죠.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심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금리가 인하가 되면 뭐 이자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게 되니까 아무래도 부동산 접근성이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향후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 이것도 부동산 가격을 들썩이게 하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렸던 유동성 측면에서 지금 또 시장은 유동성의 흐름, 유동성의 찌남이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를 더 보여드리려는 게 금값의 추이입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지금 1년간의 그 그래프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 3개월간의 금값의 추이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47,614원에서 5월 2일 날이었는데 지금 7월 19일 기준으로 한 54,000원 정도, 한 7,000원 정도가 올랐네요. 7,000원 정도가 올랐으면 계산 한번 해볼까요? 7,000원 대략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산기가 어디 있나? 계산기. 계산기 찾기인데 시간이 걸리네요. 잠깐만요. 여기 있네. 7,000원 나누기 한 47,000원 해볼까요? 한 15% 올랐네요. 최근에 금값이 3개월 동안 한 15% 정도 올랐고 1년을 보면 그 지난 한 42,000원에서 54,000원 정도 올랐는데 54,000원에서 42,000원을 빼고 그럼 12,000원 나누기 한 42,000원 하면 1년 사이에 금값이 거의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30% 가까이 올랐고 그러니까 지금 최근 1년 사이에 금값이 한 30% 올랐는데 과거의 모습을 보면 최근에 이 상승 흐름이 심상치가 않죠. 평범한 흐름에서 뭔가 다른 그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면 시장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금값이 오르는 거는 그만큼 그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금값은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만큼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화폐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거죠. 최근에 화폐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안전 자산에 몰리는 돈, 내가 일궈놓은 그 자산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나의 자산을 안전한 곳에 담아둬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동산에 최근에 돈이 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몇 가지 요인들만 보더라도 향후에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 예상을 쉽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값의 흐름, 그 다음에 지금 소비자 심리지수의 변화, 금값은 말 그대로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지금 금리 인하로 인해서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 흐르고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은 다른 것들에 대한 이 소비 지수는 악화되고 있지만 주택에 대한 심리 지수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 주택에 대해서 사람들은 가격이 오를 것 같다 라고 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실 경제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부동산 시장만 마냥 오르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진 않죠. 예, 경제가 좋아지면서 예, 부동산 시장도 같이 상승하는 것이 좀 이상적인데 지금 현실은 이 부동산 시장이 그나마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뭐 올해 지금 일본과의 뭐 경제 전쟁 분위기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경제가 지금 나아질 상황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도 일본과의 그 뭐 뭐 전쟁을 할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데 예, 그런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글쎄요, 경제를 살리고자 한다라고 하면 좀 더 현명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이 사실 뭐 감정적으로 이렇게 좋은 파트너는 아니죠. 예. 과거에 우리나라에 해왔던 그런 행태들을 봤었을 때 뭐 감정은 많이 안 좋겠죠. 그렇지만 어, 감정을 앞서기보다는 뭐 예전에 이제 포스코 회장, 예, 박태준 회장이 굉장히 그 뼈 있는 말을 했습니다. 일본을 감정적으로 이기려고 덤비기보다는 예, 반일도 물론 해야겠지만 반일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길이다. 우리가 실력을 갖춰서 일본을 깨는 게 정말 일본을 이기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글쎄요, 감정적으로 일본과 싸우기보다는 좀 더 현명한 자세로 일본과 외교적으로 좀 잘 푸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일본이 그 굉장한 경제 대국인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물론 이제 많이 성장을 했지만 일본과 경제 전쟁을 벌인다라고 하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할까요? 그건 좀 표현이 그런데 그 예, 어떤 그 유튜버님이 예, 잘 표현하셨는데 25톤 덤프트럭과 소나타가 부딪히는 꼴이라고 하면 잘 비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대형 트럭과 소형차의 치킨 게임이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튼간 잠깐 이제 말이 샜는데 그래서 지금 경제 전쟁 이런 것들을 벌일 상황이 아니죠. 경제가 지금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예, 금값도 지금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예, 부동산 시장도 예, 불안한 그 사람들의 심리가 온전히 이제 부동산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막연하게 지금 갑자기 뭐 부동산 시장이 활활 타오른다라고 하면 어, 주택이 있으신 분들은 좋아하겠죠. 그렇지만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겠다. 자, 이것이 양극화를 더 초래하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하루빨리 좀 경제가 온전히 살아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투자는 투자고 또 나라 경제 상황은 또 다른 측면에서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바람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예. 그래서 부동산 시장 의도치 않게 또 상승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예. 그래서 정부가 그렇게 시장을 비정상적으로 꼭꼭 누르면 결국에는 시장은 비정상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다. 예,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오늘 사실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그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예, 하는 상황인데 여러분도 이런 그 시장의 흐름들을 같이 한번 보시면 좀 더 어떻게 예, 경제가 돌아가는지 예, 그런 부분들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긍정의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